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예, 하여튼 일단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와 정치 참여, 냉정과 문화전쟁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서명삼이라고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나 그 유튜브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21세기 들어서 한국 보수 개신교가 광장 정치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활발하게 참여를 해와갖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몇 개 대표적인 어떤 그 장면들을 여기다 옮겨놨는데요. 2003년, 4년에 친미반공 집회가 서울광장 중심으로 있었고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뉴라이트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는데 뉴라이트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으로 가면은 그 반퀴어 축제, 그 서울 마찬가지로 서울광장에서 거기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거기를 둘러싸고 반퀴어 축제가 많이 열렸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위 말해 광화문 집회라고 하는 그 현상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특히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인철 박사, 그 유대영 박사, 여기 그리고 논찬해 주시는 배덕만 선생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또 여기서 얘기하는 아웃사이더 경제와 사회 여러 학술지에서 특집호를 내갖고 한국 개신교가 정치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이런 식의 그 혐오, 그 다음에 특히나 퀴어 그 성소수자 문제 같은 과 관련해서 혐오, 난민 혐오, 이런 종교 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21세기에 생겨난 여러 가지 연구 경향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 프레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냉전 프레임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문화전쟁 프레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부터 중후반까지 등장한 연구가 냉전 프레임에 조금 치우쳐져 있고 2010년대에 들어서 생겨난 연구가 물론 다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로 문화전쟁 프레임에 좀 치중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이 연구에서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계신 이런 식으로 이 두 프레임으로 냉전과 문화전쟁이라는 이 두 프레임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둘을 어떤 관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는 문화전쟁을 냉전에 포함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집합관계에서 이제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문화전쟁이 냉전의 어떤 일부분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역사적 관계 측면에서 문화전쟁이 냉전의 연장선상에 있는가.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역사적인 선후 관계를 따지면서 크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에서 하고자 하는데 핵심 주장을 이제 몇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요. 첫 번째는 한국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는 냉정과 문화전 이 두 개의 전선 사이를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 오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냉전 프레임에서의 어떤 피하 구분, 적과 아군의 구분이 문화 전쟁 프레임에서는 정반대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전쟁은 일정 부분 중첩되지만 상충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두 프레임이 접합되고 분리되는 지점들을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자세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저는 이제 이거 갖고 되게 이 두 가지 전쟁 프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머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골치 아프게 엮여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자 하는 것 실마리로서 제 생각에는 종북계의라는 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도 이런 종북 게이 담론이 조금씩 등장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를 허용하면 그것이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뭐 결국은 북한에 이롭게 된다라는 이런 주장으로 나오면서 2000년대 말, 2010년경에도 이제 군 형법에서의 그 동성애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종북 게이라는 어떤 두 개가 딱 붙어버린 담론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2012년 말, 2013년 초반입니다. 그 당시 그 김한길 최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의원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한 60여 명이서 그 소위 말해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려고 그랬고 그 당시 그 반대하는 그룹들이 기독교 집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 에스더 기도 운동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결합하면서 반대 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이 법안들을 발의한 분들한테 종북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거를 결국은 철회를 합니다. 근데 이 종북게이 담론을 조금 분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종북 친북도 사실은 시대적으로 조금 나눠서 등장하는 프레임이긴 합니다만 이 종북 친북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옛날에 이제 뭐 용봉 좌파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냉전 패러다임에서 약간은 익숙한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게이라고 했을 땐 그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낯선 패러다임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화전 패러다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색과 지금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그 심벌을 이렇게 딱 나눠놨는데 이 두 프레임이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는 이제 뭐 성서 말씀에서 이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뭐 이거를 이제 이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근데 이 경우에는 종북게이 담론 같은 경우는 새 포도주 그 이제 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헌 부대 종북 프레임에다가 냉전 패러다임 프레임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건 이제 찢어지게 마련이죠. 이게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북 게이 담론을 이어준 여기 하이픈 중간에 이제 연결고리가 한편으로는 접점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분절점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되게 좀 모순적인 그 어법을 사용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접점이면서 동시에 분절점이다. 이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후반부로 가면 그래서 그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가 정치 참여하게 되는 어떤 그거를 역사적으로 쭉 훑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1세기에 들어오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20세기에서는 이제 뭐 황기부 박사님도 잘 언급을 잠깐 해주셨지만 그 반대쪽 얘기죠. 에큐메니칼권이 아니라 이제 보수 개신교 쪽에서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정교 분리를 표방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서 13장 1절 2절 그 구절을 많이 언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여러 연구자들이 뭐 밝혀준 바와 같이 사실상 냉전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수개신교는 우파 군사 독재 정권과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스피리추얼 밀리터리 컴플렉스라는 영적인 것과 군사적인 어떤 복합체를 형성을 해갖고 되게 그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폴 프레스턴이라는 학자의 이제 그 개념인데 교회 조합주의적인 입장을 취해갖고 한마디로 이제 국가와 줄 건 주고 이제 받을 건 받으면서 제도적인 이익을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권과 다른 종교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그 어떤 우위를 점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취하곤 했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런 입장이 기본적으로는 20세기 후반에 전반적으로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2003년부터 이제 노골적으로 정치 참여를 시작합니다. 21세기 들어서 특히나. 그 냉전 그때 근데 2003년에 시작됐을 때 이런 서울광장에 몰려 나왔을 때는 주로 냉전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시기를 좀 되짚어 보면요. 2001년에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간, 이라크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2002년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때 한참 월드컵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2002년 월드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 미선 효순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소파 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미 촛불 시위가 또 서울 한복판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2003년 초에 들어오면 북한이 소위 말해 NPT를 탈퇴하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합니다. 이런 1년의 그러니까 남한사회 내에서 1년의 반미적인 흐름,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것에 거의 말해 이제 냉전 프레임에서 완전히 이렇게 탈냉전하는 식으로 가는 흐름이 한국 사회에서 나오니까 당시 한기총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구국기도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서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다시 친미 반공의 냉전 프레임을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서 이런 운동을 시작하죠. 조금 이 부분은 잠깐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런 흐름 속에서 2004년에 한국 기독당이 나오고 2004년 5년에 걸쳐서 뉴라이트 운동이 등장하고 여기서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된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드디어 MB 정권이 이제 탄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지는 보수 정권이 이제 이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보수 개신교계는 내부 분열을 경험합니다. 2011년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기총 내부에서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한 금권 선거 이런 것에 대한 내부 고발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서 소위 말해 한기총이라는 원래 보수 개신교권을 아우르던 어떤 기관이 여러 개로 쪼개져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기총의 세력은 굉장히 줄어들고 나중에 한교연, 그다음에 나중에 한교청, 물론 이렇게 멤버십이 이제 중첩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보수 개신교권이 이렇게 분열되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일치되고 단결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런 식으로 태극기 부대가 소위 2016년부터 등장하면서 나가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성직자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내세우고 막 저렇게 나가지만은 동시에 순복음교회 이제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일정 거리를 두는 이제 행보를 취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수 개신교권이 이렇게 분열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저는 그 냉전 프레임에서 문화전 프레임으로 뭔가 변화되는 것에 제일 그 상징하는 어떤 걸 잘 보여주는 게 2016년 총선 당시 기독자유당이 그때도 선거에 각종 후보들을 내는데 거기에 선거 공보문에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동성애 법제화 반대, 이슬람 특혜 반대, 반기독학법 저지가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그 기독자유당의 어떤 정치적인 주된 메시지로 이렇게 공보물에 등장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성애 법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반동성애 반이슬람 이 정책이 이제 전면에 내세웠고요.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적해야 될 지점이 친미 반공 메시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16년 여기서는. 근데 언급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보면은 그런데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반동성애 반이슬람임 그게 확 전면에 나서고 친미 반공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뒤에 물려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제 생각에 재미난 변화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1910년대 중반 이전에는 그러면 문화 전쟁이 없었나? 아니죠. 분명히 그 이전에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맹안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일보와 사랑의 교회가 이제 연합해갖고 이슬람이 오고 있다라는 캠페인 이를 벌이기 시작하고요. 그것은 이제 2007년 샘물교회 그 아프간 피납 사태 그 이후에 대한 어떤 반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것도 사실 보면은 200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그 정부 측에서 그런 거를 입법을 하려고 시도했을 때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반동성의 움직임들이 조직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보면은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화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네요. 여기서는 이제 주류 복음주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문화전쟁에 뛰어든 거는 201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된 계기가 2010년대 초 글로벌 복음주의 진영의 문화전 담론이 한국 교회에 점차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구 국가들에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외교적 의제로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는 계속 그 찬성 반대 측이 맨날 이렇게 외교 전쟁 벌이듯이 계속해서 이런 결의안을 택하면 반대쪽에서 또 이런 결의안을 택하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거기서 2011년 같은 경우 유엔에서 아예 그 성소수자 전 세계 인권 실태 조사를 벌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그 유엔의 회원국들에게 다 채택을 하라라고 권장안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근데 2010년대 초부터 이제 한국의 보수 개신교도 서서히 이제 이런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2013년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제 주한미 대사관 브라이언 브루하우스 서기관이 2013년 6월 7일에 한기총을 내방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아까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근법을 위반했을 때 실패하고 난 직후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서기관이 한기총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좀 설득하려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홍재철 목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 언저리에 2010년대 초중반에 걸쳐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2013년에 그리고 15년에 걸쳐서 미국 대법원에서 결혼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그 Defense of Marriage Act라는 도마를 고치는 개정하는 그런 법안들이 대법원에서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2013년에 그 PCUS에서 결혼 개념,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에서 결혼 개념을 재정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성소수자 정치가 급격하게 자유주의적인 형태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죠.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온 것이 2014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개 국가의 주한 대사관들이 서울 퀴어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에는 3개 국가 플러스 구글 회사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는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겠지만 17개국 대사관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사 앞에 전야제인가 이럴 겁니다만 이때 나와서 지지하는 발언까지 실질적으로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세계적인 어떤 서방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문화전쟁에 그러니까 약간은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그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인용문을 저는 아주 재밌게 좀 주목하고 싶은데, 당시 2013년 6월 27일에 미국 대법원에서 그 결혼을 재정의하는 그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한기총이 이런 그 성명서를 냅니다. 재미난 게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한 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소위 말해 반동성애자법을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논의입니다만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 그 소위 말해 국가 차원에서 이 성소수자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법안을 계속 통과시키는 그런 반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보면 냉전의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한편으로는 친미반공의 어떤 그런 것이 지금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여기 문장이 우리는 미국의 문화라고 해도 동성애와 같이 잘못된 것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답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친러시아 반미 보수 개신교의 입장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냉전과 문화전 간의 긴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피하 구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호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냉전에서는 동지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구권 국가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포함이 될 텐데 그리고 적은 구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 이런 국가입니다. 근데 문화전 프레임으로 오면은 구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도 대개 문화전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 국가들이 지금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지금 완전히 그 적과 아군의 구분이 완전히 그냥 크로스돼서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2019년 광화문 집회에서는 다시 냉전이 이제 주된 프레임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물론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광화문 집회에서도 반동성애, 반이슬람 이 메시지가 나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뭐 청와대의 문재인 정권 내 주사파가 뭐 잡고 있고 뭐 그 북한이 제일 뭐 주적이고 이제 다시 냉전 프레임으로 이제 그것이 전면을 내세우고 문화전 프레임은 조금 뒤로 물러나 있던 그런 좀 경향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대신해서 어떤 재원과 과제 비슷하게 하면요. 냉전과 문화전 프레임의 어떤 중첩 분리 및 연속성, 비연속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집합관계에서와 역사적 관계에 있어서 양쪽의 면이 다 있다. 그리고 각 전쟁 프레임에서의 적과 아군의 구분이 상충함에 주목해서 한국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 논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되게 미시적 차원, 개별 교회 차원과 그다음에 뭐 교회 한기총이니 한교연이니 연합단체 차원이나 그다음에 지금 국제적 차원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미시적인 중간적인 거시적 차원에서 이 운동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연합관계가 벌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복잡한 운동의 역학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칩니다.